김동식의 문학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문학작품의 뒷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작품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해보는 김동식의 문학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동식 선생님 옆에 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예, 글쎄요, 그 허리케인 때문에 네.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바람에 네.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아, 네. 그래도 여전히 멋있네요. 아이, 별 말씀. 자, 오늘은 어떤 작품을 소개해 주시죠? 오늘은 정인보 선생의 조춘이라는 작품. 네. 그러니까 이른 봄이라는 작품이죠. 네, 이른 봄. 예. 정인보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이분은 그러니까 1893년 네. 구 한말이 되겠죠? 네. 그때 태어나셔서 1950년 11월경에 작고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네. 이분은 대한제국 시대에는 한학자였어요. 예. 한학자이고 또 역사학자이고 교육자이면서 네. 한국의 그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분이죠. 네. 네. 근데 돌아가신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네요. 그게 6.25 사변 때 네. 이분이 서울에 남아있다가 납북이 됐어요. 오. 그러니까 월북이 아니고 납치되신. 그러니까 납치죠. 네. 납치가 돼가지고 이북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이분 아들 중에 그 정경환이라는 둘째 아들이 네. 조금 자경 그 색깔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오, 네. 그럼 그분이 그냥 월북했다라는 오해도 받으셨던 건가요, 그러면? 그런 오해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밝혀졌죠. 정인보 선생님의 묘지가 북한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돌아가셨으니까 네. 북한에 묘지가 있고 남한으로 이장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게 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그 미군의 폭격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었을 때 같이 그때 같이 죽었다.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돌아가신 날짜가 9월달로 되어 있는데요, 묘비에는. 예. 그런데 이제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나 증언을 보면은 북한군이 끌고 가다가 반동으로 분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방치됐던 버려졌던가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굶어서 돌아가신 거로 이미 몸이 쇠한 상태에서 발견이 됐는데 너무 뒤늦게 발견을 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던 거로. 네. 그렇게 지금 가족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분은 그 독립운동을 하면서 네. 일제 치하에 굴절하지 않은 분으로 또 유명하죠. 오, 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시인들이나 문학인들을, 사상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본을 돕게 만들려고 예를 들면은 이광수 같은 분. 네, 최남선 선생도. 이 최남선 선생도 마찬가지고, 네. 최남선 선생이야 뭐 독립선언문까지 작성하고, 네. 그거를 읽으신 분 아니에요. 예, 예. 그런 분을 일본 이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야 한국을 일본화할 수 있겠다. 네. 그런 작전을 펼쳤는데 정인보 선생은 거기에 굽히지를 않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네. 대부분 굽히지 않았던 분들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되게 일찍 돌아가셨죠. 네. 근데 참 정인보 선생님은 굽히지 않으셨는데도 끝까지 살아남으셔서. 그 대단한 분이죠. 네. 조춘이라는 작품도 그러면 독립운동과 관계가 있는 작품으로 봐야 되나요?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봄을 그리는 마음이지만 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런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들어보고 그럴까요? 예. 조춘 정인보 그럴싸그러한지 솔빛 벌써 더 푸르다. 산골에 남은 눈이 다산듯이 보이거녀. 토담집 고치는 소리 별밭 아래 들려라.
나는 듯 숨은 소리 못 듣는다 없을쏜가. 도드려 터지려고 곳곳마다 움직이리. 나비야 하마 알련만 날기어이 더디는 거고. 이런 봄 고운 자취 어디 아니 미치리까. 내 생각 엉기울 젠 가든 구름 머무나니. 든 붓대 무능하다 말고 헤쳐본들 어떠리. 이런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예스러운 표현. 그렇죠. 이제 네. 여기에서 그리는 그 봄을 산골에 남은 눈이 다 산 듯이 보인다. 네. 라고 한 그 말은 네. 한국에 봄이 오면, 그러니까 한국이 해방되면 네. 그 어려웠던 시절도 하나의 따뜻한 전경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그를 표현하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눈이 오면 원래 날씨가 포근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여기에서 이제 산골에 남은 눈은 예. 잔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잔설. 그 다음 둘째 연에 가서 예. 나는 듯 숨은 소리 못 듣는다 없을쏜가. 도드려 터지려고 곳곳마다 움직이리. 그 새싹이 돋는 것을 표현한 거죠. 네. 그게 눈에는 보이질 않죠. 땅속에서 이루어지니까. 네.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네. 독립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네. 여기서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풀이를 합니다. 터지려고 곳곳마다. 그러면 있다. 이제 네. 그러니까 봄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네. 멋있네요. 멋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그 생각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형태가 생길 때, 그러니까 결심이 생길 때는 네. 가든 구름도 머문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하는 일을 하늘에서도 범상치 않게 보고 있다. 오. 고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네. 든 붓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밖으로 나와서 헤쳐본들 어떠하리 하고 encourage, 네. 그는 고무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그냥 시골의 겨울 풍경, 봄을 풍경으로만 풍경 여겨지죠. 네. 네. 근데 그 속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그렇죠. 있었네요. 예. 이야. 그래서 이 시가 네. 현대 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최남선의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시, 네. 그것은 하나의 교훈적인 것을 말하는 하나의 그 동요적인 포마를 벗어난 네. 시의 시작이라면 네. 이 정인보 선생의 조추는 현대시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정작 정윤보 선생님은 살아 계셨을 때 이런 시집을 내신 적이 없더라고요. 예, 없습니다. 없고 그냥 유작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분이 쓴 작품을 보면은 비로봉이라든가 네. 혹은 국화사 같은 이런 시들이 있는데 이 시를 보면은 시어들이 조금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난해한데 네. 그런데 조춘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일단은 한자가 안 보이네요. 네, 한자가 안 보이고 네. 한학을 하신 분인데도 예. 우리말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네.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워낙에 그 예전에 쓰여진 시조여서 그런데요. 네. 제가 모르겠는 단어들이 지금 눈에 띄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약간 그 고풍적인 그런 맛을 풍기는 게 좀 네. 있죠. 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다 산 듯이 그러면 예. 다 살았다는 뜻인가? 그렇죠. 산골에 남은 눈, 이건 잔설이라는 뜻이고, 네. 다 산 듯이 보이군요. 따뜻한 듯이 보이는구나. 다 산 듯이가 따스한. 그렇죠. 그러니까는 눈이라는 거는 성질이 차고 네. 얼음 아닙니까? 예. 그것마저도 봄 기운이 도니까 내 눈에는 따사로워 보인다. 내가 앞으로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다 정겨롭게 보인다. 네. 하고 같은 뜻이죠. 네. 그리고 또 하마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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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엉기울젠이라는 표현. 엉기운다는 게 이제 혹시 두부 만드는 과정을 아시는지 모르겠네. 잘은. 그 콩 이제 가루를 가지고 예. 끓이면은 거기다 간수를 넣으면은 엉긴다고 그러죠. 그거를. 응고된다고. 그렇죠. 엉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형체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 어떤 그 비준이 네. 딱 들어와서 형체가 생겼을 때 네. 그걸 엉긴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생각이 엉겼더니 구름이 그렇죠. 멈춘다. 예. 네. 그거를 하늘도 무심치 않게 바라본다. 뭐 야.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이분이 기독교인이셨나요?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이분의 사상은 유교 사상인데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양명학이라는 네. 거를 전공하신 분입니다. 네. 그 양명학을 설명하려면은 어려울 테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으로 밀고. 예. 왜냐하면 저는 성경에 예. 그 여호수아인가요? 예. 싸우던 중에 하나님이 시간을 멈춰가지고 멈춘 시간 동안 대승을 거두는 그런 그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혹시 성경에서 이런 아이디어 얻으셨나? 그런데 이제 이건 이런 거하고는 좀 딴 이야기인데 예. 저는 사서삼경, 네. 대학 중용 이것을 읽다 보면 네. 어떻게 그게 성경하고 일치되는 데가 많은지 그래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래서 인문학 공부를 해야 된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분이 6.25 사변 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비명에 가셨는데 네. 이분이 우리가 해방됐을 때 네. 또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 네. 노래 가사를 다 이분이 작사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 성함이 낯익은 게 예.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4대 국경일 그 대단한 분이죠. 기념을,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정말 대단하신 게 한 나라의 건국 이념을 바로잡아 줄 정도의 그런 철학적인 식견이 있으셨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좀 과대 표현한다면 네. 민족의 스승이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네요. 예. 제가 왜 이분한테 유독 이분한테 4대 국경일의 노랫말을 다 의뢰를 했을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그랬어요. 예. 찾아봤더니 저도 궁금해요. 네. 1949년 10월 달에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진대요. 48년에 정부가 수립됐으니까. I see. 예. 그 다음인데 그때 이 정부에서 고민을 했던 게 누구한테 노랫말을 맡겨야 될 것이냐. 근데 보니까 최남선 선생 같은 경우에는 독립선언서를 쓴 분이라서 후보 명단에 올라왔다가 이 변절한 분이니까 빼라. 이제 친일을 했다. 그렇죠. 이광수 선생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친일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분들 중에서 학식이 있는 분. 딱 맞는 분을 정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광복절 노래를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네. 광복절 노래. 네. 광복절 노래.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친이 기리기리 지키세, 기리기리 지키세. 꿈엔들 잊을 건가, 지난 일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로 하늘 닿게. 세계에 보람될 거룩한 빛 예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도 엉긴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보인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러 하늘 닿게. 이분이 가지고 있던 그 양명학의 사상이 결국 기독교 사상하고도 상통한다는 이야기죠. 이 3.1절도 그렇고 8.16 광복절 노래도 그렇고요. 이 4대 국경일 노래들의 노랫말들을 보면 그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가 않죠. 그거를
이분 아니면 정말 어떤 분이 지을 수 있었을까? 물론 네. 했기는 했겠지만은 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 우리나라 역사는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이 이상하게 힘들게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왜 하필이면 한국은 네. 이렇게 질곡의 역사가 많을까? 네.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긍정적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어. 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 예. 긍정적으로. 예. 오늘은 정인보 선생님의 조춘이라는 작품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선생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 다음 시간에는 네. 아까도 이야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최남선 선생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 네. 기대되는데요, 최남선 선생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의 문학 이야기.